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경제 침체가 이어지면서 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이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충남 자원봉사센터가 이웃과 정을 나누는 특별한 방식의 캠페인을 진행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모델을 적용한 이색 기부 활동이 펼쳐진 건데요. 충남 자원봉사센터 박성순 센터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충남 자원봉사센터에서 드라이브스루 모델을 적용한 이색 기부 활동을 진행을 했다고요.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코로나19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 건강뿐만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을 빨아삼키는 블랙홀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원봉사자들께서 역할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고 활동들을 계속 지속해 오면서 개발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던 중에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지금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고 강도 높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봉사활동에 참여를 할 수 있고 새로운 모델들을 좀 개발해 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어떤 기부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기획을 했고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국인데 이런 활동을 하는 것들이 과연 시민들한테 어떤 또 부담을 주는 활동들은 아닐까 걱정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내는 어떤 그런 시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민들의 참여를 좀 북돋아주고 같이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행사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는 크게 두 가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방향을. 하나는 우리 시민들의 소액 기부 활동들을 어떻게 좀 장려하고 어떻게 참여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었었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좀 뭐라고 할까 반하지 않는 그런 활동들을 방식들을 어떻게 만들어낼까에 대한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봉사자들이 안내도 하고 기부자들께서 가져오신 물품들을 차에서 내리지 않고 바로 봉사자들이 분리해내고 받아내고 그다음에 행정처리까지 마치는 이런 방식의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섬세하게 기획을 해오신 것 같은데요. 네, 실제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현장에서의 반응 어땠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행사를 기획할 때마다 걱정이 얼마나 참여를 하실까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고요. 아산에서는 한 100여 분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아마 그 물품들, 기부 물품들이 이제 모아져서 저희가 분류 작업까지 마쳤는데 금액으로 이제 환산을 대략 해보니까 7,500~600만 원 정도 가치의 그 물품들이 기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양하셨죠, 사연들이. 그래서 한 가정 어린 학생과 그 가족들이 집안에 있었던 그런 저희 물품들, 그다음에 식료품들을 가져오신 분들도 있었고 다양한 분야 아주 종류별로 꼼꼼히 챙겨오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우리 시민들의 저력이 그 정성이 저희가 느껴졌고 이 프로그램을 잘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자평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기부받은 물품들은 어디에 어떻게 전달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아산, 천안이 확진자가 많기 때문에 그 두 도시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그 기부된 물품들은 저희가 직접 대상자들한테 전달하는 것보다는 행정이 전달 체계를 제일 잘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한 형평성이라든지 소외계층 없이 소외된 부분 없이 이제 배부가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아산시와 천안시에 전달을 할 예정이고 지금 막바지 이제 분류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면서 이 지역 경제도 참 침체가 많이 된 상황입니다. 이 자원봉사 현장도 과거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직접 느끼시는 부분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네. 뭐 우리 자영업자들 뭐 기타 경제 자체가 마비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런 행사에 대한 부담감이 사실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우리 이제 시민들께서 그 소중한 마음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시행을 했고 네.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느끼다 보니까 물론 다 어렵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중한 것들을 전달하려는 그 정성들이 굉장히 컸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네.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온 나라, 온 세계가 지금 떨고 있는데 사실 우리 자원봉사자들과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또 한번 가지는 기회가 됐습니다. 네. 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라는 게 사실 충남도에서는 처음 시행해보는 기부 방식이잖아요. 혹시 이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실 네. 첫째 대면 우리 그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반하지 않을까 네. 혹시라도 과정에서 그래서 전염병이 확산이 된다든가 아니면 그 사후 조치들이 경각심을 좀 우리가 놓치는 깨는 그런 활동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었고요. 네. 그거에 대한 대비를 충실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 전에 그 지역 봉사단체 아산에 이제 특임자회가 있습니다. 특수임무 수행자회가 네. 있는데 그분들이 시작 전에 그 행사장 주변을 철저하게 방역해 주시고 그다음에 행사가 6시까지 진행이 됐는데 6시에 끝나면 다시 오셔가지고 현장을 또 정리하고 네. 방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율방범대 연합대에서 또 같이 봉사활동을 해주셨는데 그분들 주셔서 굉장히 개인 위생이라든가 저희 그 코로나 감염병 그 위생 그 대책들을 철저하게 지키시면서 네. 그 위험에 대한 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들이 첫 번째 이제 과제였었고 두 번째는 역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바람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경제가 어려운데 하는 좀 죄송함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있었죠. 근데도 그 소중하게 가져오시는 그 물품들을 보면서 우리 아산, 천안 그리고 우리 충남이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는 기회다라는 힘을 모으는 기회가 됐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를 하셨을 거라 믿고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같은 상황에서 특히나 돌봄이나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더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부 활동을 시작하면서 품목을 아예 지정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집에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라면이라든가 즉석밥, 그다음에 장기 보존이 가능한 뭐 통조림, 뭐 면, 마스크 이 정도를 제한을 좀 해서 제공을 해드렸고요. 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때문에 급식소, 경로당, 뭐 또 다양한 곳에서의 그 활동들이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취약계층들을 어떻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저희가 품목도 지정을 하고 그 품목 위주로 기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아마 그분들에게 많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라면이나 식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큰 금액은 아닌데 네. 이런 물품들이 모여서 한 7,500만 원, 600만 원 상당히 모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지 참 네. 느낌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코로나19 여파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 중 한 곳이 바로 학교 현장입니다. 사실 매년 새학기에 자원봉사 관련 교육들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이 개학이 한 달이 넘게 연기가 되면서 이런 교육도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요. 네. 이제 학생들 자원봉사 소양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라는 그 분야에 아니면 활동들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그럼 자원봉사의 그런 가치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 교육을 받고 그것들을 일감을 통해서 참여를 하고 그것들이 평생 가져갈 어떤 과제로 본인들 스스로의 어떤 사명감으로 가져가야 될 만한 아주 소중한 교육인데 네. 그것들이 지금 계약이 늦어지는 관계로 계속 미뤄지고 있거든요. 네. 그 일정이야 뭐 교육청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교육할 수 있는 시점에 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늦어짐으로써
봉사활동 자체가 위축이 되고 관심이 떨어지고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 교육 계획들을 좀 늦어지는 만큼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해 내고 있고 교육청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저희들이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개학이 늦어지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이제 온라인 개학을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학년별로 뭐 나눠서 이제 시작을 할 계획인데 학생들이 학교에 이제 나오는 직접 이제 등교하는 시점이 되면은 사실 마스크라든가 교육청에서도 철저히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마도 일부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원봉사자들이 만들어주는 이런 면 마스크를 학생들이 좀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또 제안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저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 하나 우려되는 것들은 지금 충청남도뿐만 아니고 전국의 자원봉사자들께서 가장 큰 일감으로 가지고 계신 것들이 면 마스크 만들기 사업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활동들이 너무 지속적으로 지금 길어지다 보니까 봉사자들도 이제 피로도도 있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과 아니면 봉사단체들과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 소중한 가치를 좀 학생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같이 한번 힘을 모을 수 있을 건지 이런 고민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잘 되면 우리 엄마들이 만들어준 봉사자들이 만들어주는 그 마스크들을 착용을 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좀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이 뉴스인 충남에서 이 센터장님을 한번 모신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코로나19 지금도 물론 지속이 되고 있지만 마스크 품귀 상태가 굉장히 심각할 때 그때 면 마스크를 제작해서 또 나눠주는 그런 봉사활동을 지속을 해 오셨습니다. 네, 지금도 이 학교에서 녹색 어머니회라던가 뭐 마스크가 필요한 분들께 마스크를 지급을 할 생각도 하고 계시지만 물론 이 봉사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교육청과 함께 협업을 하게 된다면 혹시나 어떤 대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강구가 돼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재료비에 관한 문제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기관 뭐 공동모금회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저희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예산들을 좀 모으면 될 것 같고 그것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만드는 거는 다 일일이 재봉지를 해서 이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손이 굉장히 많이 가고 네. 우리 봉사자들께서도 뭐 전문 재봉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금까지 한 달 넘게 해온 활동들이라 이제 만들고 하는 제작들은 이제 기술자가 다 되셨어요. 전문가급의 그런 제작 활동을 하실 수 있을 만큼 전문가급이 되셨고 네. 저희가 이제 현장에 가보면 뭐 작은 봉제 공장 같습니다. 그렇게 봉사자들이 모여서 재봉지를 하는 모습 속에서 좀 힘을 얻게 되고 이제 하게 된다면 결국은 제작하는 봉사자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주시고 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활동들을 또 개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참 뭐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심적으로도 혹시나 지치시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우울감 등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 심리적 방역의 필요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트라우마라고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요즘. 네. 그만큼 코로나를 통해서 감염자뿐만 아니고 확진자뿐만 아니고 격리자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거고 더군다나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이라든가 가족들이라든가 뭐 다녀간 그 동선에 포함된 자영업자들인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극복해내기 위해서 전문가의 뭐 상담이라든가 전문가의 손길도 필요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생활, 개인 위생 여러 가지를 제안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함께 살아간다는 공동체를 좀 확신하고 네.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느끼는 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이겨내는 바이러스가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하는 이 모든 활동들이 사실 면 마스크를 만든다거나 이런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기부 활동을 한다거나 뭐 방역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 말고 우리 이웃들과 함께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나도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이런 사태들을 좀 극복해내자라는 것들을 느낄 때 네. 우리 시민들이 같이 느끼실 때 아마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렇게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웃과 우리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센터장님도 마찬가지고요. 네, 각 지역 자원봉사자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봉사활동 이어가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어떻습니까? 저희 이제 15개 시군에 각 이제 자원봉사 센터들이 설치가 돼 있고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자원봉사자들이 좀 더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하면서 교육하고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네.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주도하는 어떤 방역 체계 속에서의 활동이기 때문에 한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 지역의 문제들을 우리가 같이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접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면 마스크 만들기 운동을 한다든가 지역의 취약 지역들에 대한 방역을 한다든가 취약계층들이 잘 계시는지 좀 확인하고 또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한다든가 하는 다양한 방식들의 활동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아마 그것들이 이제 이미 또 정착이 돼서 새로운 모델들로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우리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나 보도를 통해서 보는 것들이 우리나라의 이 방역 체계, 코로나 극복 사례들 이런 것들이 선진 사례로서 해외에 또 많이 보도가 되고 요청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네.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그 자원봉사자들 뿐만 아니고 전 국민들이 그동안에 겪어오면서 어려움을 함께 극복했던 사례들이 누적돼서 지금 전세적으로 어려운 이 시점에 좀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우리의 힘이 어려울 때 또 한 번 빛을 발하고 함께 이겨낸다라는 것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인정을 받고 하는 기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뭐 대한민국 국민인 게 자랑스럽다라는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큰 네. 자긍심으로 가지고 있고 아마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력으로 남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과거 사례들을 떠올려 보면 이 태안 유류 피해 사고를 비롯해서 나라에 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이 자원봉사자들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가고 있거든요. 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우리 2007년에 서해안 유류 피해 사고가 있었고요. 네. 작년에는 강원도에서 가장 큰 화재가 있었고, 그다음 태풍이 있었고, 수해가 있었고, 이런 국가적 재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자원봉사자들이 나서서 극복을 하려고 앞장을 섰었습니다. 네.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언제나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앞장을 섰었고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도 대구로 달려간 수많은 의료진과 봉사자들 위험을 감수하고 다 희생을 하면서 각오하고 가는 거잖아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켜지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센터에서는 우리 이제 이런 활동들이 좀 더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일감들을 개발을 하고 교육도 활동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우리 코로나19를 극복해내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힘과 우리 국민들의 국격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내고 더 단단한 사회, 성장하는 사회,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충청남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56만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이세 기부 활동을 펼친 충남 자원봉사센터의 박성순 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 따뜻한 봄 날씨도 못 누리고 조금은 억울하셨다면 드라이브스루 이색 기부로 따뜻함을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